저는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단순히 블로그 하면은 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블로그로 써보려고 책도 읽고 그런 건데, 이것을 알고 나고 글을 써보고 638만 원을 벌었거든요. 지금 시대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많은 장소에서 많은 정보와 글, 영상 등을 단기간에 만들어낸 적이 없잖아요. 이메일, 트위터, 문자, 페북, 인스타, 블로그 등등.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쫓아 작은 화면을 가득 채운 단어를 보고 듣고 읽고 하루를 보냅니다. 저도 그래요. 자기 전에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기진맥진해지고 그러죠. 어느 때보다 주의 산만하고 조급하고 압도되어 있고, 저희는 스크롤하고 훑고 클릭하고 또 그걸 공유합니다. 클릭한 웹페이지를 읽는데 쓰는 평균 시간은 15초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놀라운 통계치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가 방금 클릭한 것을 마음에 드는지 결정하는 데는 0.001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금방 흥미를 잃고 이탈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읽지도 않으면서 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온갖 것을 무료로 보고 말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누구나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스냅챗, 톡에 접속할 수도 있고, 모든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나 내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서 자랑스러울 때나 화가 치밀 때 글을 올리고, 궁금해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과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1980년대처럼 이메일이나 편지, 논문, 소설, 그런 책을 쓰는 것처럼 글을 쓰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시간이 없고 선택할 것도 많고 그 주변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천지에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글을 쓸 때 글을 길게 써야 되고 많은 양을 써야지만 된다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글의 길이가 길어야지 깊이도 있고 중요도도 높고 좋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예전부터 선생님들은 단어수 또는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과제를 내주었고, 그로 인해 긴 기사가 더 무게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두꺼운 책의 저자를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빠른 기술의 발전은 길이에 대한 집착을 작은 문제에서 고집스럽고 시간을 낭비하는 치명적인 경험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간결함은 자신감이다. 장안함은 두려움이다. 사람이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루해한다면 그 전략이나 아이디어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글을 보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훨씬 더 작은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전달하라. 여기서 앞에 훨씬이라는 글자를 빼버린다면 더 작은 단어로 더 많이 전달하라. 이렇게만 간결하게 써줘도 충분히 내용과 뜻을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우리가 읽는데 스트레스를 덜 주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정보를 남기고자 한다면 전달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가 쓰는 글을 내용을 훑어보거나 건너뛸 거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단어와 문장을 중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더 많은 가치를 더 짧은 시간에 전달하라. 여기서 딱 한 글자 더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가치를 짧은 시간에 전달하라. 이렇게만 변경해도 충분히 임팩트 있고 사람들은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읽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글이라는 건 내가 아닌 읽는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줄 때는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거나 얻을 정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새롭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싶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스타일을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게 되실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글쓰기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잘못 쓴 글은 제목부터가 불친절합니다. 우리는 짧고 직관적인 제목을 원하는데 제목에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아놓으면 사실 읽지도 않아요. 딱 직관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제목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목을 보고 왜 당장 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줄에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읽는 사람들은 첫 줄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용건을 알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글의 본문을 반드시 읽고 싶도록 첫 번째 줄에서 그 내용을 암시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맥락과 목차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줄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이 글 전체에서 어떤 것을 전달해 주는지 이렇게 목록화 시켜서
보여준다면은 글을 더 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제를 뒷받침하고 글을 더 읽게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볼드체로 강조하고 싶은 수치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글을 읽을 때 보통 훑어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볼드체나 굵기가 돼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바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강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깔끔하고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사람들이 글을 읽는 피로도를 낮춰주고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어야 이 글을 더 오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쓰기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너무 한 가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내용이 많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글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